그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녀는 함께 아픔을 얘기하며 고통을 나눌 친구들을 얻게 됐고 더불어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용기도 되찾았다. 그녀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인터넷에서 원형 탈모 모임을 발견하고 모임이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일본 각지에는 나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며 비록 가발을 쓰고 생활하고 있지만 모두 열심히 살고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용기를 얻었죠. 탈모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건 아니겠지만 인간은 역시 외모보다 내면에 더 중요한 걸 가지고 있다는 점을 깨달은 거죠. 40년 전 원형 탈모를 겪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해 만들어진 이 모임은 현재 사회적으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탈모를 겪는 사람들을 전문의와 연결해주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마련해 탈모 가족들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인 한 회원이 어느 날 저에게 선생님, 온 세상 사람들이 머리카락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도 당당하게 학교에 갈 수 있을 텐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의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머리카락이 없다면 고통받지 않을 거라고 회원들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타인의 건강한 간을 부러워하죠. 원형 탈모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배려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애들이 안 놀리지? 놀리면 때려줘. 원형 탈모 치료를 받고 있는 지영이. 머리카락이 빠져 휑하던 머리는 최근 솜털이 점점 길고 굵어져 이젠 제법 긴 머리가 됐다. 요즘 들어 재발도 없다. 하지만 이전까지만 해도 지영이의 증세는 매우 심했다. 머리카락이 전부 다 빠져버린 전두 탈모. 그땐 솜털조차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 당시만 해도 지영이의 태도는 지금과 전혀 달랐다. 사람들 앞에서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잔뜩 주눅이 들어있던 아이였다. 그랬던 지영이의 얼굴에 다시 웃음이 찾아들었다. 모자를 벗겨도 창피해하지 않았다. 그리고 증세도 점점 나아졌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야, 연습하는 거 힘들다고 안 해? 집에서 지영이의 약을 챙기는 것은 언제나 엄마 몫이다. 꾸준한 치료에도 쉽게 낫지도 않고 재발도 잦았지만 10년을 하루같이 여기며 치료를 단 한 번도 소홀히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지영이의 증세도 조금씩 나아져갔다. 하지만 지금의 결실을 얻기까지 지난 10년 동안 지영이와 가족은 많은 부분을 참고 견뎌야 했다. 돌이 지나면서부터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던 지영이. 그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지영이가 주위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는 일이었다. 4살 된 지영이가 감당해내기엔 너무나 버거웠다. 엄마는 처음으로 지영이를 유치원에 보내면서 겪었던 일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근데 그때 4살, 말이 4살이지 뭐 아주 애기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가 한여름에 옷이 다 젖어갖고 집에 온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놀래서 왜 왔냐 했더니 대머리랑은 놀아줄 수가 없다 그랬대요, 애들이. 눈물, 뭐 콧물, 땀, 뭐 완전 뒤범벅이 돼서 제가 파란색 원피스를 입혀 보냈거든요. 근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짜면 물이 나올 것 같을 정도였어요.
땀에 눈물에 그래도 그 모자를 꼭 쓰고 왔더라고요. 제가 모자를 씌워 보냈는데 그 모자가 축축하게 젖을 때까지 쓰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더우면 모자를 벗고 오지 속으로 그랬더니 엄마 애들이 나보고 대머리라고 너랑은 놀아줄 수 없다 그랬대요. 그래서 저 어린 게 그 길을 걸어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저는 이제 한순간에 다 무너졌죠. 희망도 무너졌고 그래도 적어도 아이들은 그렇게 놀리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 생각이 어긋났어요. 어떻게든 지영이의 머리를 다시 나게 하겠다고 결심한 엄마. 그때부터 지영이와 엄마는 필사적으로 치료에 매달렸다. 하지만 지영이의 머리 상태는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 지영이는 점점 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됐다. 모자가 없이는 집 밖을 나서는 일도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싫어했던 지영이. 사진 속의 어릴 적 지영이는 늘 모자를 쓰고 있다. 유치원을 보내려고 했는데 저랑 같이 치료받는 아이가 있는데 일산에서 이제 유치원을 보내려고 그랬는데 학부모들이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 학부모들이. 저런 애가 들어오면 자기네가 나가겠다. 전염병자도 아니고 무슨 병을 옮기는 것도 아니고 다만 뭔가가 하나 부족할 뿐인데 그러면서 그 엄마는 딴 데로 가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아이가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걔를 세워놓고 그랬대요. 학부모들이 쟤를 데리고 오면 자기네가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그러시더래요. 이 애를 데리고 가라고. 난 못 받겠다고. 그래서 그 엄마가 저를 붙들고 한참 울면서 이 나라에서는 아마 우리 같은 아이들이나 장애인을 가진 부모는 이 나라에서 설 자리가 없는 것 같다고. 자기는 호주로 가겠다고. 그래서 아빠는 기러기 아빠를 만들고 그 딸만 데리고 갔어요. 사실 저도 부러웠어요. 가고 싶었어요. 정말 여건만 된다면 그 엄마 따라가고 싶더라고요. 그 엄마가 그 다음에 여름에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저희 전화를 기억을 했는지 저는 그 아이 이름도 잃어버렸는데 예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이름도 잃어버렸는데 그 이듬해 여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지영 엄마 너무 좋아. 우리 예원이가 여기 와선 기 안 죽고 다른 사람 시선 의식하지 않고 그래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저녁 밤새도록 울었잖아요. 가고 싶어서. 지영이의 부모는 고민 끝에 지영이가 조금이라도 상처를 덜 받고 자랄 수 있도록 도해지가 아닌 이곳 여주로 이사를 왔다. 하지만 또래들과 한창 어울리며 뛰어놀 나이. 지영이를 집에만 가둬두고 친구도 없이 키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고민 끝에 다시 지영이를 세상 밖으로 내보내기로 결심한 엄마는 인근 유치원의 선생님을 찾아갔다. 그리고 원장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제가 한 달 안에 꼭 지영이 모자를 벗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그런데 그 원장님이 한 달도 안 돼서 지영이 모자를 벗겨주셨어요. 모자를 벗겨도 소리를 지르지 않고 모자를 벗고 유치원에서 놀게끔 도와주셨어요. 모든 선생님들이 장애인이나 뭐 저렇게 우리 아이처럼 뭔가가 한 가지 부족한 친구들을 만나면 그냥 부족한 애니까 이렇게 접어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 그 선생님은 모든 게 다 똑같은 아이다. 다 똑같이 생기면 엄마가 못 알아볼 거 아니냐 아이들한테. 그래서 지영이는 다만 너네들이랑 조금 틀리게 생겼을 뿐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리는 것도 안 놀리게 되고 쟤 또한 내가 엄마가 나를 알아보기 쉽게 그냥 조금 틀린 거지 이런 자기에 대한 자기를 이뻐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왜 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아니라 선생님이 늘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나 봐요. 너는 다른 애들이랑 조금 틀리게 생겼을 뿐이다고.